네, 이 K-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올 3월은 정말 중요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국, 이 K-바이오의 미래, 또 이 가능성을 점쳐볼 중요한 변곡점, 이벤트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동안 많은 해외 수주, 또 신약 개발 등 눈부신 성장을 한 K-바이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될까요? 이화진, IM증권 도곡 W센터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K-바이오, 코로나19 이전이죠. 2019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이오 했지만 한국을 이끌 산업은 아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 12조였었던 매출, 이제 재작년일까요? 21조. 해마다 거의 13% 이상씩 커왔던 겁니다. 현재 우리 K-바이오의 현황 한번 짧게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제약바이오 사실 먼 옛날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네. 2006년도 이제 그때 이제 뭐 게놈 프로젝트도 있었고 예. 물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실 제약바이오 1세대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글로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그때 사노피 기술을 이전을 했죠. 사노피.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18년쯤에 셀트리온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하게 됐고 이제 그 글로벌 판매량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대 그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CDMO 산업이나 이쪽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 왔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등장하죠. 예. 근데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FDA 진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특히 SC 제형 플랫폼이나 다양한 바이오 플랫폼의 성장들이 하나둘씩 좀 부각되는 좀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보면 우리가 성장하는 네. 바이오 산업의 궤적을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갔다가 CMO, CDMO 갔다가 이제 신약까지 그렇죠. 이제 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먼저 바이오시밀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작년 10년 동안에 한 30% 정도의 약품은 우리의 K-바이오시밀러. 역시 셀트리온이겠죠. 뭐 체제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한국의 바이오시밀러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매출 1조 이상이 나오는 회사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네. 그리고 암젠과 산토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강한 측면이라 좀 보여줄 수가 네. 있겠고. 죄송합니다. 저 바이오시밀러 좀 나오고 있는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저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한번 네. 짧게 설명해 주시고 가시죠. 네. 짧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신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한 예로 뭐 머크사의 키투르다가 신약 나오고 있으면은 그거를 복제 약품으로 만든 게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네. 여기에는 대신에 신약이 우리가 흔히 10,000원 정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복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30-40%나 심지어는 그 70-80% 싸게 이제 판매하는 영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성능은 약간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비슷한 물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특허가 오랜 기간 있고 나서 특허 기간이 풀리면. 만료되면 이제 네. 그때부터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저 복제약품이 많이 풀리는 이제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기술도 힘든 거죠? 그렇죠. 힘든 거죠. 뭐 복사만 하는 게 뭐 하면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60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네. 그 두 개 회사가 빅4 안에 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K-바이오 시밀러 셀트리온 이야기 조금만 더 가볼까요? 네. 전년도부터 이제 뭐 진펜트라 이제 자가 면역 진환제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졸레와 같은 우리 흔히 알레르기 이제 치료제라고 알고 있겠죠. 보통 노바티스나 이제 로슈가 원래 이제 신약을 만든 회사였고 이제 그만큼 이제 전년도와 올해 FDA 승인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마 꾸준히 공시하면서 뭔가 자꾸 FDA 승인한다 얘기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만큼 북미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이고 한 단계 좀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번 2024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대략 한 3조 5천억이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특히 옛날에 이제 2016년도에 출시를 했던 렌시마 SC가 네. 계속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 나가면서 사실 렌시마 SC가 지금 미국에 진출한 진펜트라죠. 진펜트라죠. 네. 진펜트랍니다. 유럽 시장, 일본 시장, 뭐 남미 시장 이미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꾸준히 이제 성장을 해왔었고 특히나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물론 전년도에 이제 흔히 PBM 등재들이 조금 지연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펜트라가 미국의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만약에 최근에 회사의 가이던스는 원래는 1조였습니다. 올해만 진펜테나만. 근데 약간 낮추긴 했지만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는 올해 매출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탑라인 제품으로 시장에서 메인을 이끌 거고 그 이후에 졸레오나 아니면은 이제 아일리아와 같은 이제 안과 질환 치료제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올해는 바이오 시밀러가 실적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동안 뭐 우리가 흔히들 많이 알고 있던 바이오 플랫폼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에 좀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피약 말하지만은요, 그 카피하는 그 기술도 엄청납니다. 네.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뭐 합치면 1위인 거죠. 그렇죠. 네, 합치면 1위 달고 있을 정도로 이제 K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제 CMO, CDMO 이렇게 만들어줘 요구를 하면 또 네. 만드는 기술이 이삭 삼성 생산. 바이오로직스가 있고, 그리고요 우리 K 바이오가 드디어 신약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너무나 많은데 알테오젠 얘기도 해야 되고요. 유한양행의 네. 렉나자 얘기도 해야 되고 여기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이제 신약을 점점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들이 많지만 하나씩 좀 볼까요? 물론 이제 작년에 크게 화두가 되었던 뭐 렉나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네. 예전에 2015년, 16년쯤에 우리가 문제 알고 있는 오스코텍이죠. 오스코텍 자회사인 제네스코가 이거를 물질을 개발을 했고 오스코텍이 유한양의 판권을 팝니다. 네. 그 유한양이 임상 1상 진행 중에 어디에 파냐?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에 이거를 이제 글로벌 기술 판권을 팔고 물론 이제 유한양행은 한국 쪽은 이제 판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아마 이제 유럽 폐암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이 시장이 이제 폐암 치료제 시장이 대략 한 전 세계적으로 한 15조 이제 시장이고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와 지금 경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 유럽 폐암학회에서 일단은 OS 흔히 우리가 생존 기간 그 치료를 시작한 기간부터 사망하는 기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실제로 지금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대략 한 36개월, 35개월입니다. 대신에 이번에 만약에 50개월로 유항형의 데이터가 렉나자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되기 때문에 네. 실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유항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신약이 만들어져서 FDA 승인까지 간 최초의 이제 항암제 역할로서 그 의미가 굉장히 근데,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암학회에서 효과가 뭐 타그리소 경쟁약입니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더 많이 팔릴 거 아닙니까, 렉나자가? 그렇죠. 그럼 로열티도 더 들어오는 건가요? 1년 더 로열티가 아마 10%에서 13%입니다. 매출에.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데이터가 왜 좋다고 하면은 당연히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권하는 게 이 약이 이게 생존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더 살 수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검증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렉나자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한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그 얀센의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를 10%가 유항량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 거기에 또 오스코텍과 양분되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개선세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나씩 또 봐야 될 게 알테오젠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키트루다 SC가 네. 또 있고요. 이 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수노시가 또 있고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도 있고 하나씩.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이 3월에 정말 중대한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특집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겁니다. 네. 방금 전에 저 유한양에게 이제 이번에 말한 렉나자, 정확히는 이제 병용 투입입니다. 네, 레이저티닙이랑 같이 하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한 효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뭐 주식 시장에서도 뭐 코스닥의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머크사와의 키트루다의 SC. 저희는 이제 쉽게 말하지만 일반 시청자분들은 그 SC 제형이라는 게 뭐고 그게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차근차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키트루다 SC 임상 3상은 작년 한 12월이나 11월쯤에 끝났고 네. 이번에 임상 탑라인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워낙 이제 SC가 아닌 키트루다는 전 세계적 의약품에서 매출 히트작이죠. 1위죠. 네, 네. 거의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네. 거의 연간 매출액만 하더라도 거의 한 45조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특정지어서 어느 치료제냐라고 하기보다는 적응증이 거의 40개 이상 나옵니다. 뭐 폐암에도 들어가고 담도암에도 들어가고 그만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만성 치료제라고 말할 정도로 종합항암제. 네, 종합항암제로 좀 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SC 제형이 왜 시장에서 부각을 받냐? SC.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에 나왔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게 주사를 투여를 하는데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맥 주사는요? 그렇죠. 네. 정맥 주사는 그랬죠. 근데 이게 SC 제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2분, 5분 만에 끝나게 됩니다. 약물 투여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해질 수가 있겠고 흔히 말해서 뭐 집에서도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엉덩이 주사로 그렇죠. 하는 굉장히 거죠. 편해지기 네, 네.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편해지냐? 아닙니다. 인상 데이터까지 훨씬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아까 앞에 유양양이 얘기한 것도 있지만은 아미반타박과 이제 리브리반트 SC 제형 데이터도 저번에 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예. 그게 압도적으로 잘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시장에 SC 제형의 이슈가 워낙 이제 부각이 받았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알토젠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고 있는데 물론 이제 키트루다 SC가 이번 제형 탑라인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 물론 이제 FDA 승인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게 아마 7개월 뒤, 8개월 뒤에 이제 승인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때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됐냐면은 승인되는 순간 1.5조가 마일스톤 수치됩니다. 남은 마일스톤 자체가. 물론 오늘 알테오젠 관련해서 전년도 이제 연결 관련 이제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은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키트루다 정말 뭐 빅히트작입니다. 네. 이게 정맥 주사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피하 주사, 엉덩이 주사로 이제 바꿔서 하니까 얼마나 효과가 큽니다. 네. 근데 그 기술력도 대단한 거죠. 네, 훨씬 그거 대단한 우리가 거죠. 쉽게 말하지만 네. 그게 바로 기술 플랫폼입니다. 네. 그걸 알테오젠이 성공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FDA도 통과되고 로열티 마일스톤 들어오는데 문제가 딴지를 건 곳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어떻게 풀리는지를 좀 봐야 돼요. 아마 지금 할로자임 이제 경쟁사 유일한 그겁니다. 경쟁사입니다. 네. 사실 할로자임도 물론 애초에 워낙 이제 알테오젠보다 빠르게 이제 진입을 했고 대부분의 빅파마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상황인데 사실 키트루다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의약품이고 심지어 비독점 계약이 있는데 갑자기 독점 계약을 작년에 바꿨죠. 네. 사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여러 이제 빅파마 업체들이 이제 알테오젠과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 이제 무효 소송을 지금 이제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키트루다 SC에 들어가는 이제 그 물질에 대해서 그 엔다제라는 그게 왜 우리 거 쓰냐라고 하고 있는데 머크 쪽에서는 무슨 소리 하냐? 너네들이 특허에 대한 범위 자체가 너무 강범위하다. 이걸로는 너네가 이게 될 수가 없다.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네 무효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결과는 6월이나 5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할로자임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스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예. 특히나 그 할로자임이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 뭐 로슈나 화이자에 대한 고객사들도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사노피도 본격적으로 두피젠트 SC와 관련해서 계약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2020년도에 4조 계약을 했었는데 이거를 안 되겠다. 우리도 너네 독점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독점 계약을 하겠다는 거는 우리가 아토피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너네 알토젠 못 쓰게 우리가 독점 계약을 해버릴 거야. 그게 알토젠이 작년에 머크사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노피도 안 되겠다. 우리도 그러면 알테오젠 것만 써야겠다. 이게 부각이 돼버리면은 사실 제가 볼 때 6월 달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저는 그 특허 관련 이슈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할로자임이라는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알테오젠이 하는 거 기술력 있지 않습니까? 정맥 주사 SC 피하 주사로 바꾸는 요거에 태클을 걸었는데 일단 6월에 뭐 불리하지는 않는다고 보시죠? 만약에 그랬으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여러 질문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딴지가 머크사가 네.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고 물론 최근에 여러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나오긴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변리사 출신의 애널리스트가 나왔던 만큼 일단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작년에 쾌거였죠. 유한양의 랭나자. 일본과 중국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이게 폐암이 그쪽도 많은데 왜 안 됐죠, 승인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준비 중에 있었던 이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여러 임상 데이터가 뭐 변형요법도 있고 뭐 단독요법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 둘씩 전년도에도 1차 치료제로 국내도 등재가 됐고 이제 일본도 일단은 허가 공고까지는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데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먼저 타그리스가 이제 진입을 했고 뭐 거기에 조금 영향이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이거는 얀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폐암 치료 시장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황량과 오스코텍은 그 로열티 수치가 더 커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 이야기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마비요. 네. 이것도 임상 3상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약간 이제 기대되는 건데 네.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
여러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은 굉장히 주가도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한우바이오팜은 사실 조금 이제 아쉬운 이제 결과가 나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이거 관련된 이제 마트 클리맛도 3월 31일 날 이제 탑라인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브노반트 이제 파트너사죠. 파트너사가 이제 한계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부분도 조금 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바트클리맛 자체가 시장에서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는 조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부각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중증 무력증 자체가 네. 시장 자체 근무력증. 네. 크지는 않기는 한데 근데 사실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은 진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탑라인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때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뮤노반트 사실 주가가 조금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겠지만은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는 좀 반전될 수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신약이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수노시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중증 근무력증, 우리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개발 현황이 표로 좀 나오고 있고요. 이 SK바이오팜의 수노시로 좀 넘어갈 텐데 요즘에 이 ADHD라는 게 굉장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좀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련한 또 이야기죠? 그렇죠. 사실 SK 바이오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에스코폴이죠. 이제 뇌전증 치료제가 그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나머지 2%가 사실 수노시 이제 수면 장애 치료제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작년 아마 1분기 때 아마 실제 그 탐방을 아마 갔다 왔었던 걸로 네네.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향후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의 치료제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에는 수노시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1분기 때 이제 이번 1분기죠. 이번 네, 1분기 올 때 이제 1분기입니다. 임상 3상 결과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동안 이미 SK 바이오팜은 처음 후보 물질도 발견했고 임상 1상, 2상, 3상 지금 이제 풍목학에서 판매까지 지금 이미 에스코프리로 시장을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예, 홀로 가죠. SK바이오팜은 또. 그러니까 결국 이 예. 신호시만 이제 임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이미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진입하는 데는 충분히 전 시간은 안 걸릴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워낙 이 SK 바이오팜이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VB액트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씩은 이제 점유율을 줄여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뭐 수노시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워낙 최근에 이런 수면 장애 이슈가 시에서 워낙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여기다가 이제 ADHD와 관련된 이슈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인상 데이터에 따라서 SK 바이오팜은 여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한 번씩은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바이오팜 이미 이 엑스코플이라는 우리는 이제 간질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 이 뇌전증 치료제에서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수노시에 도전하는 여기서도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K바이오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이 또 한국에 있으니까 송도에 이거 미국으로 가야 되는 또 이런 악재라면 악재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좀 낮추고 싶어 하니까 네. 이런 건 또 K바이오에는 호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K바이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두 회사 아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의견을 좀 최근에 한번 들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일단 공장 이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이었고 공장 이전은 생각이 없는데 대신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 8공장까지 2042년에 계획이 있지만은 그 중간에 하는 몇 개 정도의 공장은 미국으로 이전할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최소화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의약품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좋아할까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욕 먹을 거 아닙니까? 미국인들한테 바이오시밀러가 가격이 오를 텐데.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올라버리게 되면 사실 신약과 오리지널 의약품과 사실 차별화가 굉장히 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는 주가가 빠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임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관세와 관련해서는 영향력이 조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저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의약품 쪽보다는 자동차나 철강 그렇죠. 쪽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의약품 쪽에 대한
관세를 터치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떨어뜨리는 거는 또 호재 아닙니까? 좀 크게 보면요. 예. 그렇죠. 항상 작년 말부터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가 물론 작년 상반기 때는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은 특히 작년 하반기 때부터 10년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맞아요. 동타를 같이 예. 움직이는 동조한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그 4.2, 4.3까지 이제 내려오기는 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 측면에서는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일단 네.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관세의 영향이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 관세를 제어하게 되면은 적어도 금리가 이제 축소되는 영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제 바이오 뭐 시밀러나 특히 바이오 의약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모멘텀이나 이런 이슈가 부각되지는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매크로 측면보다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개발. 워낙 이제 우리나라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 회사들이 네. 우리가 불과 코로나 이전에는 일상 거의 위주였는데 이제는 거의 임상 3상 위주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화진 IM증권 도곡 W센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